어렸을 적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보니 남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제 내면의 욕구를 억압하며 지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거절을 잘 못하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20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인턴을 하면서 정장 같은 옷을 꽤 구매했었어요. 그런데 잠시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정장을 입을 일이 없었죠. 그래서 친구가 인턴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샀던 여러 벌의 정장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돌려받을 때가 돼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부모님과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왔다면서 저보러 갑자기 옷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 나가서 그 부모님과 친구가 있는 장소까지 가서 제 옷을 돌려받아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선의를 베풀어서 옷을 빌려준 거여서 가져다 줄 때는 당연히 그 친구가 직접 저에게 오거나 따로 약속을 잡고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연락을 왔을 때는 거절도 못하고 이미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걸 보면 아직도 왜 그때 내가 거절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도 거절을 잘 못하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나름 요즘은 단호박으로 거절하고 거절한 다음에 소가리도 안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거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만의 유명 심리 전문가인 양지아링 작가는 거절 잘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스로의 심리적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경계선이 어떤 개념인지 생소하지 않나요? 개인의 내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자주권과 독립권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이 경계 안에서는 타인의 개입과 간섭이 금지되는 것이죠. 이 심리적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간섭이 들어올 때 내가 만든 경계 안에 간섭이 들어온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혼란함을 많이 느끼고 피곤하다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개입이 명확하지 않은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자주 넘어오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 심리적 경계선, 심리적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부탁을 거절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좀 힘든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하고 모두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니까 내가 좀 더 힘든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나쁜 사람 되는 게 더 견디기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오지는 않았나요? 그게 지속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오히려 합리적 결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불합리한 대우를 계속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참다가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인내심이 폭발하는 날에는 상대방이 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하는 것과 거절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가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원칙, 수용 가능한 한계선을 생각해보세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 단호박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이유는 저도 제 나름의 수용과 거절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먼저 제가 가진 원칙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별건 없습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거절의 원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일할 때 부탁을 받는 경우와 친구 관계에서 부탁을 받는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일할 때 거절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퇴근 시간이 늘어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가입니다. 이 에너지에는 체력, 시간, 스트레스가 포함이 됩니다. 이 에너지의 기준은 시간으로 사실 기준을 잡았는데요. 관계를 생각했을 때 별로 친하지 않고 사무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라면 1시간 정도의 체력, 시간, 스트레스를 소모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관계가 좀 더 깊은 경우에는 3시간까지는 저는 흔쾌히 오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제 능력을 투입했을 때 상대방이 했을 때보다 성과나 결과가 많이 우수한가입니다. 상대방이 하면 2시간 걸릴 일을 제가 했을 때 30분이나 1시간이 걸린다면 흔쾌히 수락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에서 거절하는 기준은 첫째, 입장을 바꿨을 때 내가 그 부탁을
상대에게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최근 기억에 남는 제 기준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친구와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날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로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다며 약속 장소로 오는 길에 자기 집에 들려서 창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닫아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바로 말했어요. 저는 입장 바꿔서 그런 부탁을 절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네 집에 들렸다가 오면 30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탁을 수락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질문합니다. 아까 말했던 일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비가 폭우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 집에 비가 조금 들이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30분, 1시간 일하는 시간은 블로그 글 한 개를 발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책을 읽으며 사색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30분, 1시간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거절하는 여러 기준들은 사실 하나의 연결 지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거절을 잘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념은 자신의 시간 가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 시간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거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거절의 원칙을 만든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의 소중함을 점점 알아가면서 거절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인데요. 바로 죽음, 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많이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 박선웅님은 그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암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서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이 쉬워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거절을 못해서 시간 또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을까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주리 작가님은 말의 결이라는 책에서 거절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거절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거절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간을 끌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탁을 들어주는 듯 했으나 이후에 거절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의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고자 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거절의 말을 꺼내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원래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모든 부탁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다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부탁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에게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의 발표 자료 만드는 능력을 인정해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표시하고 왜 거절하게 되었는지를 정중하게 설명하면 좋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절을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부탁에 대한 거절의 기준을 생각 정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삶의 유한함을 알고 자신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시간이 왜 소중한지, 나에게 한 시간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똑똑한 거절 방법은 첫 번째, 거절할 거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맞다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나서 거절 의사를 전달합니다. 성공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거절하지 못해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며 부탁을 들어주다 인내심이 결국 폭발하면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이 말처럼 사소한 생각, 말, 행동의 변화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오늘 자신의 거절 기준, 시간의 가치와 같은 사소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삶,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